1977년 이후 국군의 발휘되어졌던 이른바 2톤 반, 즉 2.5톤 트럭이 48년 만에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지난 6월 초 오토랜드 광주 하남 공장에서 차세대 중형 표준차 KMTV의 양산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출고식이 진행됐는데요. 튼튼한 차를 넘어 이제는 반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까지 적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을지 리얼 웨폰에서 확인하시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1977년에 장병이나 화기 등을 실어 나르는 2.5톤의 표준 트럭 K511이 처음 등장했고요. 155mm 견인 곡사포와 전투 예비탄을 적재하는 데 사용되는 5톤 트럭 K711도 함께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KMTV가 바로 이 구형 차량 등을 대체할 차세대 모델이라는 얘기죠. 신형 차량은 크게 3가지 버전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기존 2.5톤 트럭의 뒤를 이은 4륜형의 K551, 또 하나는 기존 5톤 트럭의 뒤를 이을 6륜형 K751, 마지막이 이 K751에 방탄 설비를 추가한 전투력인 K752입니다. 이들 신형 중형 차량의 특징은 상용 트럭인 현대 파비스 트럭을 기반으로 재설계한 데 있는데요. 오늘날 주요국의 군용 트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군 전용으로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 아니라 상용 트럭을 군용으로 재설계한 모습이거든요. 미국의 FMTV도 오스트리아 슈타이어사의 이 상용 트럭을 활용한 군용 버전이고, 이런 흐름을 우리나라도 따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군이 사용하던 이 중형 트럭인 K511과 711은 미국의 M35 계열과 M39 시리즈 이 두 가지를 국산화한 차량인데요. 문제는 이 두 차종이 70년대 기준으로도 이미 구형 취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진 설계가 기반이다 보니까 타고난 능력의 한계는 피할 수 없던 거죠. 험지 주행 능력만 살펴봐도 냉정하게 말하면 다른 동급의 현대적 군용 트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K511, 711 모두 2000년대 초반에 대대적인 현대화를 거친 K511A1, K711A1으로 거듭났지만 이 설계 자체가 워낙 옛날 거다 보니까 개량 후에도 원하는 어떤 미래적인 요구사항, 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7년에는 개량형마저 단종이 되었고요. 이제 신형 차량의 도입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모델인 중형 표준 차량이 탄생한 거죠. 신형은 구형에 비해서 힘부터 좋습니다. 이 K511A1과 551을 비교할 경우 구형은 총 중량이 11톤이지만 신형은 그보다 1톤이 더 가벼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형 엔진이 280마력으로 구형에 비해 약 100마력이나 더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민수용 차량의 기술이 발달한 만큼 신형 차량이 민수 기반이다 보니까 강력한 차량이 된 거죠. 가벼우면서도. 최고 속도 역시 이 기존 511A1은 95km였는데 신형 차량은 시속 105km로 증대됐습니다. 게다가 화물 적재 능력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해외 동급 차량들이 각각 험지에서도 K551 동급 차량 같으면 이제 3톤대, 751 동급 차량 같은 7톤대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신형 차량도 이제 그 정도는 쉽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2.5톤, 5톤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이는 구형 차량의 분류를 그대로 적용해 부르느라 그런 것이지 실제도 그만큼만 실릴까, 그건 알 수 없거든요. 참고로 2.5톤과 5톤은 험지 주행 시의 적재량 표시이기 때문에 도로 주행 시에는 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실을 수 있습니다. 또 안전성과 주행 편의성 모두 대폭 강화된 모습인데요. 브레이크가 현대화돼서 제동 능력이 크게 개선됐고요.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가 탑재돼서 지면의 상황에 따른 접지압의 조절도 가능합니다. 물론 아마도 운전병의 입장에서 가장 환영할 부분은 자동 변속기 탑재일 듯한데요. 라떼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전부 다 수동 변속기였거든요. 걸핏하면 시동이 꺼지기 일쑤였는데 신형은 당연히 자동. 너무 좋다. 물론 운전이 쉬워지니 운전병의 피로도도 감소하고요. 그로 인해 안전성도 높게 확보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예, K511A1은 최대 600km 정도를 가지만 K551과 751은 약 1000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연비가 크게 향상된 셈이죠. 신형 차량의 구체적인 연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구형이 리터당 5에서 6km 정도를 갔음을 감안하면 그보다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또 차량의 정비성도 좋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기존 군용 트럭은 군 전용 모델이라 전용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형은 이제 파비스 상용 트럭이 기반인 만큼 부품들도 상용 부품이 상당 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정비성 또한 과거와 비교해서는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5톤 차량도 구형과 신형을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기존 차량에는 이 철판 여러 장을 겹친 판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과거의 5톤 트럭은 이 판스프링이 휘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신형은 판스프링 대신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등 외관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게 스프링 자체가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독립현가 장치가 돼가지고 험지 주행 능력이나 이 충격 흡수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해졌습니다. 또 기존 트럭의 전조등은 둥글고 아래쪽에 박혀있는 반면 신형의 KMTV는 각진 전조등이 달려있고요. 범퍼도 구형은 좀 뾰족하게 튀어나온 금속형이지만 신형은 상용과 마찬가지로 매끄러운 일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330마력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고요. 수심 1m의 하천을 건널 수 있을 뿐 아니라 60% 경사에 이르는 길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옆으로 경사 40%로 이렇게 누워있는 채로도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자파에 대한 차단도 설계되어 있고 또 런플랫 타이어를 적용해서 타이어에 펑크가 난 상태에서도 일정 거리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영하 32도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시동이 걸리는 등 여러모로 생존성이 크게 높아진 모습인데요. 이 밖에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에어 서스펜션 시트, 전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 최신 편의 사양들이 장착돼서 민심을 넘어 군심까지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곧 글로벌 판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 양산된 국내 최초의 다목적 전술 차량 KLTV도 우수한 성능과 상품성을 인정받아 우리 군은 물론이고 동남아와 중남미 심지어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양산을 시작한 KMTV 역시 자랑스러운 국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KLTV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길 응원하고요.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